광주 전남 통합은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죠. 사실 행정 통합인데 경제 통합이나 생활권의 통합은 이미 사실은 하나로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남아 있었던 게 행정 통합인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라면 저는 통합을 통해서 우리 광주 전남이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광주 전남이 이제 통합이 되면 특별시가 될 텐데 특별시로 갔을 때 많은 장점도 있고 하지만 이제 장성군 입장에서는 그 특별시로의 승격 또 특별시 승격에 따른 지원들이 과연 장성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광주로 블랙홀이 돼서 광주가 블랙홀이 돼서 장성에 많은 이익들이 그걸로 빨려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장성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장성으로 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성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장성은 가장 광주에 근접한 인접 도시입니다. 오히려 담양보다도 한평보다도 더 가까울 텐데 저는 장성이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를 조성하면 사실은 북부권에서는 거의 2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평일 때도 그냥 바람 쐬러 오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장성에 와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또 주말이나 이런 때는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장성의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를 잘 조성을 하면 광주에 있는 많은 분들 또 광주를 방문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장성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광주가 블랙홀이 아니고 광주에 오신 손님을 장성까지 연결시켜서 장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나 물류에 있어서도 장성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까지는 광주에 많은 부분 좀 공급이 안 됐었던 부분도 이제 본격적인 특별시장 체제 하에서는 협상이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장성 농산물 또 제주 품들이 기존의 광주 광역시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농업 쪽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도 도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류도시로서 장성이 갖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그 물류 시스템을 장성에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특별시의 그 인센티브 중에 기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광주 주변에 진행이 됐을 때 또 광주의 산업이 더 커졌을 때 장성은 1차, 2차 밴더들이 충분히 입지할 만한 가장 좋은 후보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장성에 오히려 산업적인 지금 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산단의 수요도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산단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많은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장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지금과는 다른 미래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대한민국 대표 휴양 웰니스 관광지로도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 입장에서는 통합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심내혈관센터 당초에 복지부의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그리고 KDI 영역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좀 영역이 좀 좁아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된 감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고요. 이제 제가 관련 부서에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우리 장성에 이런 심내혈관센터가 있어서 심내혈관계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물론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위급한 생명들이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살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 경제적으로도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뇌혈관 연구소로 됐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곧 착공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모든 정보가 오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착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영역이 좀 그 센터보다는 훨씬 작아졌고 예산도 축소가 됐지만 저는 일단은 연구소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의약품 또 관련 기기 이런 제조 산업 이제 심내혈관 관련된 제조 산업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 그런 심내혈관계 산업 클러스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장성이 심내혈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생각입니다. 정책들이 아마 다른 후보들도 정책들을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질문과 좀 벗어나지만 저는 장성군의 비전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권은 미래 신산업 벨트로 구축해 가고 남북권 위에 그다음에 저 충령산, 남창계곡, 백양사, 장성댐, 황룡각 이 부분은 웰리스 관광벨트로 저는 가야 된다. 그게 큰 비전이고 그것이 단순히 그만한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대표 미래 산업단지로 육성에 가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성의 비전은 미래 신산업 허브 그리고 웰리스 관광 허브 저는 이렇게 지금 미래 비전을 두고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볼거리, 먹거리, 실거리 조성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지면서 여기에 많은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전략은 북부권 여기 웰리스 관광 벨트에 해당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 거기 연관된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 여성 노인 저는 인구 문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장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 우리 대표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그때 이제 인구 말씀드렸고 농촌 마을에 지금 대부분 어르신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한두 분 정도고요. 그나마 그 청년도 대부분 60대나 5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촌에 돈 되는 농업을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 되는 농업을 하기가 지금 장성은 농업 규모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도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 자리를 잡은 상태고 결국은 축산이라든지 특작, 그다음에 과수를 하지 않으면 돈 되는 농업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성에도 가능한 부분이 많고 또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라든지 아열대 과수 쪽에서는 장성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열대 가수라든지 기존의 과수 그리고 특작, 틈새 작목이 되겠죠. 틈새 작목, 그리고 축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6차 산업화해 가면서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농업할 수 있고 돈 되는 농업 구조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은 이제 농업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볼거리, 먹거리, 실거리 관련해서는 그것들이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가 일어나면 거기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 관광 관련해서도 그러면 여기에는 청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농업, 농촌,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생기면은 거기에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청년의 자리도 있고요, 여성의 자리도 있고 노인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 저는 복지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하고 나머지 부분을 복지를 통해서
취약계층은 분명히 있는 거고 사각지대는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장성복지가 그래서 괜찮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괜찮다 그래서 스톱하겠다, 이것만 하겠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서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읍내거리는 장성이 아마 22개 시군 중에 읍내거리가 가장 좁은 지역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성 읍내거리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제안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 제안도 저는 나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은 장성은 철도가 있고 황룡강이 있고 황룡 저쪽으로 확장하기에는 너무 폭이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만 4차선 났는데 그 양쪽에 바로 이쪽으로는 재봉산이 가로막고 있고 저기는 황룡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도시 확장 측면에서는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굳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황룡강을 넘어서 그 지금 황룡 쪽 그쪽을 개발한다면 거기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를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 돈이 보상비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1,000억은 충분히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꼭 확장하지 않아도 장성처럼 그 보통 15분 도시 개념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압축 도시, 15분 도시 이야기하면서 작은 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그것이 감성도 있고 더 매력적인 도시의 요소를 갖출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안에 있는 각각의 건물이나 이 컨텐츠들이 정말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만 있다면 저는 작은 도시도 지금 오히려 작은 도시를 지향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의 여건이 충분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성장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장성이 갖고 있는 지형적 한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작은 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 다른 도시들은 다 도로 크게 하고 차보다는 아니 사람보다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오히려 장성은 사람 위주의 도시로 해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안전하고 또 감성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들 의견 좀 들어보려고요. 지금 충령산이나 장성댐 둘레길 데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장성군 관광객 수가 1,100만 정도로 듣고 있거든요. 약간 못 미치는데 1,000만 또는 1,100만으로 보면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담양보다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실제로 오시기는 많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노란꽃 축제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은 장성 같은 경우는 입장권을 안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소비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2~3시간 여기에 체류하다가 담양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광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소비는 장성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장성은 그냥 들렀다 가는 그런 곳이 되고 있는 게 결국 그 지역 경제와 이 오신 분들이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앞으로 볼거리나 먹거리가 더 많이 조성이 되면 지금 이제 그 데이터가 맞다면 작년에 1,000만 또는 1,100만이 왔는데 1,300만, 500만이 오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장성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한다면 저는 장성의 그 관광 이런 또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은 많은 부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양이 사실은 저렇게 된 게 어느 날 그 중로권이 생기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오면서 먹거리가 생겼고 그게 규모화되고 그러면서 민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공공 인프라도 메타프로방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저는 지금의 담양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성도 충분히 자연적인 조건이나 또 문화적인 여건들은 그 이상의 자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끼워 맞추느냐.
저는 그게 앞으로의 제가 할 일이고 우리 장성이 그런 부분을 맞춰간다면 저는 담양 이상의 그런 관광 소득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저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부권 개발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북부권도 인구 감소를 늦추거나 약간 소폭이라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죠. 농공단지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관광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는 춘령산에서 저기 백양사, 남창계곡, 그다음에 장성댐, 상류 연결되는 그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그 관광 쪽으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라면 그 중간에 갑자기 약간 생뚱맞게 농공단지가 들어가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컨셉에 맞는 개발을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취지고요. 그러면 그 농공단지가 꼭 거기에만 가야 되냐? 저는 북위에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입지를 좀 바꿔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는 곳에 농공단지는 하고 거기는 지금 장성댐에 설치될 제3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거기서 좀만 가면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다 그렇게 관광 컨셉으로 연결이 되니 저는 그쪽은 그 컨셉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 농공단지는 지금 당장 그게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느냐.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입지를 갖고 결정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